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다음 주에 시장 이야기를 좀 이렇게 미리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좀 주의할 필요가 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수급의 문제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관찰해야 되는데 좀 그래도 주의할 점도 좀 보면서 좀 주시해 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원분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샘표 식품에 대한 어떤 문의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원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매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기업 분석 분기별로 보니 ROE랑 EPS가 많이 좋아지는데 뭐 매출이 늘지 않는 점이 좀 이제 아쉽다. 영업이익도 괜찮고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는데 샘표식품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말씀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샘표식품이면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일단 주간 차트로 한번 바꿔놓고 좀 보겠습니다. 뭐 월간도 마찬가지겠고, 주간 차트로 좀 보면 어떻게, 일단은 실적 먼저 볼까요? 뭐 샘표 식품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고, 일단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볼게요. 보면은 샘표 식품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치는 일단 없어요. 그렇죠. 샘표식품은 일단은 미래에 대한 예측치도 없고, 그 다음에 리포트가 거의 안 나와요. 샘표식품에 대해서는. 그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 회사가 이상할까? 후진 걸까?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다만 시장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이 회사에 관심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면 펀드 매니저들 역시도 자금 집행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최근 들어서 작년에 특히 뭐 어떤 영업이익률이라든지 ROE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야기거리가 좀 있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그렇고, 일단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샘표식품이라는 회사가 뭐가 가장 문제점일까? 아까 회원님도 질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의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회사임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회사여서 안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시장 점유율 또한.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아주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천억대 매출을 2003년도에 처음으로 천억대 매출로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1년도가 됐을 때 2천억의 매출을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2천억대 매출이에요. 매출 성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막 느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통 샘표 식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간장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샘표 식품과
이제 뭐 라이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대표 이제 간장이 있잖아요. 제가 그 이름이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그 기고만이라고, 이 둘의 회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안에 그 구성하는 영업이익과 이런 내용들이 매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뭐냐면 만약에 이 샘표에서 만드는 이 간장이 좀 이렇게 약간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샘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샘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90% 정도의 점유율이 보이어요. 간장하면 샘표. 그러니까 90% 정도인데, 그렇다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나오지 않아요. 뭐한 10% 미만으로 나오는 거, 아마 5%에서 7%요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샘표의 매출 비중이 해외가 있고 내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내수가 한 90%, 해외가 한 10% 미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 비중이. 근데 이 간장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상품이 확장성 있게 막 넓어지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예요. 이 사업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얘네 회사에서는 광고를 좀 많이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어떤 성장의 어떤 무언가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회사가 매출이 커지고 영업이익이 늘고 회사가 성장하려면 이 해외 매출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요. 이쪽의 마인드는 그러려고 노력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거에 대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한국에서 만드는 이 간장이 미국에서 쓰는 간장, 뭐 영국에서 쓰는 간장, 이 서로 입맛이 다른데, 이 샘표의 이야기는 우리의 간장이면 영국이든 미국이든 다 어울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현지화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일본의 대표 그 기고만이라는 간장은, 이 회사를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이 간장만으로 이 매출의 어떤 구조를 보면 해외 비중이 한 60% 이상이 나와요. 매출 비중이. 그죠? 그리고 이 회사는 컨셉을 그 해당 나라에 맞게끔 좀 변형해서 간장을 좀 이렇게 수출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해외 시장을 뚫기 위해서 한 50년 가까이를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슈가 뭐 민감하지만, 일본이라는 거를 지우고 그냥 A라는 회사, 뭐 B라는 회사라고 본다면, 이쪽 사업 구조였다면 한번 샘표라는 회사를 한번 투자라는 어떤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장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은 듯한 이런, 저는 좀 느낌이 있어요. 샘표 식품이. 그래서 전혀 관심이 사실 없는 회사이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 아주 낮은 단계에 왔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종목들,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추적하는 것도 사실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소외되어 있는 유통 물량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닌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뭉겨 있을 가능성도 높고, 일단 내년, 내후년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가 시장에서는 어떤 리포트들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이 회사를 어떻게 뭐 이렇게 좋게 볼 수가 없는 이런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원분이 질문을 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원분이 말씀하신 내용 질문처럼 수급도 최근에 좀 들어오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느낌이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일간 차트로 해서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최근에 아주 후 빠졌죠. 아주 깊숙이 빠진 크게 빠지는 이 두 번의 하락이 있었고 지금은 이 빨간색 5일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살짝 올라온 정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최근 5일 정도 가격권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정도. 이제 그 정도 올라온 상태인 거지. 적어도 한 달 정도, 한 20일 이상 정도의 사람들의 평균 단가보다 지수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시장 사람들 역시도 마음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에 아주 이게 초입인지 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매우 좀 조심해서 시장을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카페에 올려드렸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장이 막 이렇게 하락하고 났을 때 하락하고 하락이 끝나자마자 상승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보통 시장이 근데 보통 하락은 좀 이렇게 깊게 파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상승은 올라가다가 갑자기 깎이진 않고 올라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좀 보이는 반면 하락은 깊게 파지고 좀 깊게 오르는 이렇게 좀 각이 좀 이렇게 각이 확 보일 정도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것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현재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려면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락하고 있던 이 우리 지수가 하락이 끝난다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안에 어떤 변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변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길어질지 혹은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혹은 옆으로 갈지 이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하락한 것만큼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일은 다음 주에는 일단 없을 것 같은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최근에 뭐 외국인 수급을 주목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평균 바닥권에서의 그 평균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틀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어떤 평균적인 누적 순매수의 금액을 보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외국인들의 어떠한 수급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 최근 시장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빠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무섭게 한번 빠졌는데 최근에 갑자기 외국인의 매수세들이 뜬금없이 막 큼지막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락이 끝났고 이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의심을 하면서 이때 공매도를 쳤던 애들이 지금 싼 가격에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약간 비꼬아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에 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줬던 종목이고 이 종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매우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데 이게 보면은 3번 연속 그 신라젠이 하한가를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거래량까지 확 터지고 그러면 이때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은 어땠을까? 라고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수급을 좀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최근 한 4일 정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요. 오늘 포함해서 4일이니까 요때 마지막 상한가 날 잠깐 상한가 풀렸을 때 요때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요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진짜 외국인들이 이 회사는 정말 매수해야 돼. 이거 바닥이야 라고 들어오는 걸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거는 저 위쪽에서부터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신라제는. 그래서 지금의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실제 순수한 매수라기보다는 공매도 쳤던 이 많은 물량들을 지금 싸게 껴놓고 있는, 그러니까 쇼커버링의 이런 단계라고 보고요. 쇼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잠깐 번쩍 들어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상승 추세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면은 요때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왕창 팔았죠. 근데 이 개인들은 신라젠을 안 팔려고, 그러니까 담보 부족 걸린 분들도 다른 종목을 팔아서 메꾸다가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신라젠까지 다 매도가 이뤄되는 상황. 그쵸? 그 물량을 쇼커버링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보면 신약주라든지 몇 개의 어떤 일부 급락했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쭉 빠지다가 잠깐 들어주니까 급등하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잠깐 반등하는 정도의 종목들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이러한 의심하는 물량들, 그러니까 의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시장이 쭉 빠지다가 잠깐 반등은 했지만 이것이 진짜로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간다라고는 볼 수 없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어떤 모습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이 특히 코스닥에서 보면 분명히 추세가 전환되는 듯한 이러한 좋은 모습이 좀 나온 건 맞습니다. 나온 건 맞는데요. 지금 이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쇼커버링이라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두 양 시장이 있는데, 일단 얘한테서는 어떤 시장이 상승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런 어떤 신호가 일단 좀 나왔죠. 근데 아직 여기는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코스피에는. 근데 저는 기준을 코스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만약에 어떤 그날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시장이 상승 추세로 무조건적으로 이제 전환됐다고 믿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에서 좋은 의미의 신호가 나왔지만 코스피에서에도 신호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의 이 신호가 혹시라도 쇼커버링에 의한 것이라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반등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좀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신약 쪽 말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쪽, 근데 그쪽은 이제 헬스케어 쪽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하나제약이라든지 그쵸, 클래시스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뭐 종목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가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한번 좀 더 기다려 보든지 뭐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뭐 신라젠 같은 이렇게 최근에 어떤 이슈가 크게 있었던 회사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이걸 무조건적으로 믿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이 반등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시장을
지켜주는지 좀 시장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환율과 함께,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과 함께 뭐 이렇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 그리고 8월 첫 번째 주 고생들이 좀 많으셨을 거라 봅니다. 날씨도 이제 뭐 조금씩 더워지는 것도 이제 누그러지겠죠. 우리 시장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